티엔콩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가님이십니다. 아니타 무르자니의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세요 입니다. 부제로는요, 민감한 영혼 엠패스를 위한 풍요와 건강, 사랑에 관한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특히 에너지를 잘 흡수하고 느끼는 매우 민감한 사람을 뜻하는 엠패스들을 위한 책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많이 신경 쓰고 맞춰주던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엠패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책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엠패스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질문지가 실려 있어요. 그리고 책 전반에 걸쳐서 엠패스들이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아니타 무르자니께서 돕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선 저서 2권이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와 나로 살아가는 기쁨, 이렇게 2권에 걸쳐서 저자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암투병을 4년 동안 하게 돼서 결국은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뒤에 보시면 죽었을 때 이야기를 해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영혼으로서 존재를 하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암을 얻게 되었는지도 알게 돼요. 앞선 책들이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내용이 들어가기에 앞서 짧게 부연 설명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파트는 엠패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파트는 아니고요. 하지만 자기계발서, 성공학, 혹은 마음 공부와 관련된 책들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했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끌어당김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심상화, 시각화를 통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 이 세상은 내가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접속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또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영성책을 읽어보면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에고의 욕망일 뿐이다. 그것을 창조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데는 일정 짧은, 굉장히 짧은 시간, 한계가 있다. 대신 세상에 그냥 내맡겼을 때, 이 신의 지혜에 나를 온전히 내맡겼을 때 진정한 행복이 스스로 찾아온다. 이런 내려놓고 놓아버리기, 이런 기법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가 있죠. 여기에 대한 의문을 깔끔하게 저자께서 풀어놓아 주셨습니다.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공감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파트를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끌어당기기가 아니라 허용하기.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숨기거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틀에 가둔 상태에선 상상하지 못했을 가능성들에 자기 자신을 연다는 뜻이다. 가끔 사람들이 나에게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대체로 나는 그런 것들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목표를 세우면 거기에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온전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처 다 알지 못한다. 우리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것, 즉 물질적 몸에 국한되어 있다. 핵심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당신의 육체적 자아가
당신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몸을 보고 그것을 한번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몸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정말로 알기를 바란다. 그것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다른 영역에 있다.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것은 분명 존재한다. 당신의 에너지를 멀리 확장하면 모든 이들의 에너지와 맞닿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그 빙산의 한 조각들에 불과한 것처럼 대한다. 마치 우리가 그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물질적 몸일 뿐이며 그 이상은 없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육감의 존재들에 대해 말하거나 육감을 지닌 당신의 자아를 알아차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80%를 알아차리라는 말이다. 그 80%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죽었을 때 느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전부 보았고 느꼈다. 몸이 아닌 나에게는 몸인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 나는 단지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게 아니었다. 나는 사실 빙산 전체였다. 나는 형언할 수 없이 거대하고 장대했다. 육체적 자아가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그들 본래 모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각하게 된다. 그 정도 되면 우리는 우리가 맞서 싸우고 걱정하고 논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지 알게 된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소한 문제들을 크게 키워왔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최근에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편지에 이런 질문이 들어 있었다. 만일 삶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요? 생각과 느낌으로 그런 소망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게,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한다면 나 자신을 제한하는 것일까요? 내 대답은 그런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소망이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볼 수 있거나 알고 있는 것에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삶에서 예를 들어보겠다. 암을 앓고 있을 때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낫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비전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는 디지털 비전보드가 유행하기 전인 2005년도였다. 나는 코르크판을 사서 잡지에 나온 건강한 사람들 사진을 오려붙여 일종의 콜라주를 만들었다. 비전보드를 만드는 것은 한동안은 아주 즐거웠지만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몸이 나아지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나는 더 겁이 나기 시작했다. 비전보드의 한 가지 문제는 당신의 소망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려움과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애초에 당신이 온 곳, 즉 사랑과 영감의 본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현재 순간이 내가 바랐던 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창조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화가 나거나 겁이 나거나 짜증스럽다면 당신은 생존 모드를 발동시키고 있는 것이고 영감이 흐르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존 모드에 있을 때는 창조성이 흐르기를 멈추며 따라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기보다는 이 순간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것을 찾아보라. 어떤 삶의 조건 속에 있든 뭔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 갖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음악을 듣는 것, 더 높은 자아에 연결되는 것, 그 상황이나 순간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거나 보여주려고 하는지 묻는 것, 아니면 그저 스스로에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한다. 한 여성이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다. 비전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끌어당김의 법칙 전문가들이 하라는 방법들도 모두 따라해 보았는데 원하는 결과를 전혀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뒤 내가 만든 영상을 보고는 자신이 두려움과 결핍, 생존 모드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였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 후 그녀는 지금 이 순간 기분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한순간 한순간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러다 마침내 자신이 훨씬 폭넓게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좋은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내 비전보드 같은 도구도 필요 없게 되었는데 그게 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의지했던 도구였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내가 비전보드에 붙여놓고 소망했던 현실은 내 다르마, 즉 신성한 진짜 목적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미래에 비하면 아주 제한된 것이었다. 미래는 그때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고 특히나 당시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두려움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더 제한적인 현실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다. 바닷속에 잠겨있는 빙산의 80%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상상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목표들을 세우면 또는 비전보드 같은 걸 만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제한된 시각으로만 보면서 스스로를 가로막고 제한하는 셈이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본 모습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며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을 상상하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바로 당신의 현재 자아를 사랑하고 이 현재 순간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다. 만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의 자아가 한껏 고양되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뭔가 기분을 북돋아주는 일을 하라. 예를 들면 나는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로 몸을 움직여 완전히 다른 것에 집중한다. 해변을 산책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혹은 내가 정말로 즐기는 어떤 것을 한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명료한 상태가 되고 삶은 늘 더 좋게 느껴진다. 그 결과 나는 그 좋지 않은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현재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곧 최고의 미래가 펼쳐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내가 비전보드에 붙여둔 이미지들은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지금의 이런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삶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제한하지 마라. 스스로를 특정한 목표들, 바라는 미래의 자세한 그림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정확한 결과 같은 것으로 제한하지 마라. 열린 결말로 남겨두자.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스스로를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다. 두려움 없이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지금 순간 속에서 자신의 즐거움과 확장된 자아를 찾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자신을 사랑하는 건 전체를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80%를 언급할 필요를 느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빙산의 일각, 즉 눈에 보이는 자아만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세요? 저 마사지도 받는다고요. 내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끔 이런 식으로 말한다. 머리도 자주 자르고 염색도 한다고요. 피부 관리도 받아요. 난 나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삶이 아직도 잘 안 풀리고 왜 내가 날 사랑한다고 느껴지지가 않죠? 그러면 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준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건 당신의 80%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20%만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스스로를 완전하게 사랑하는 첫 단계는 당신에게 다른 80%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실은 육감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80%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이다. 그 부분이 당신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이 바로 당신이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신뢰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비육체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통합된다. 지금 당장은 비육체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당신은 수면 아래에 뭐가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자신이 그저 바다에 떠다니는 한 조각의 빙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다. 바로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외롭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 한 조각 빙산밖에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세상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빙산들, 물, 땅, 그 밖의 요소 등등 수면 아래에서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전체의 그 장대함을 볼 수 있다면, 그리하여 자신이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의 그 부분들과 연결될 수 있다. 그 연결 방법은 수련 프로그램에 가기, 영성 팟캐스트 듣기, 악기 연주하기,
맛있는 음식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 당신의 깊은 내면과 연결되도록 해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어디에 있든 나는 하루 종일 내 빙산의 나머지 부분과 이야기한다. 밤에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그 부분과 접속한다. 그 부분, 즉,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신뢰하면 그 부분에게 말을 걸어서 그래, 나에게는 훨씬 더 큰 부분이 있지? 그래, 그 부분이 나를 늘 인도해 주려고 하고 있어. 그래, 그 부분은 내 소명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아. 그것은 미래의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알고 내 미래의 자아를 보여주려고 하지.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알아봐주고 아껴주면 그 부분 역시 당신에게 말을 건넨다. 그럴 때 당신은 더 이상 어쩔 줄 모르고 헤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정말로 일어난다. 그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임사체험에서 내가 겪은 일이다. 그것은 나에게 빙산 전체를 보게 해주었다. 당신도 빙산 전체를 보게 되기를 바란다. 그저 연결되어 보라. 그토록 간단하다. 만약 당신에게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자기가 실제로 얼마나 장대한 존재인지를 기억해내길 바란다면 아이들에게 자신의 느낌과 직관을 신뢰하도록 북돋아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80%를 포함해 자신들의 전체 자아와 연결되도록 가르쳐라. 질문을 하고 무슨 답이 돌아오는지 귀 기울이다 보면 그 80%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줘라.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길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어서 아이들이 머리에서 나와 가슴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라. 가슴은 우리의 80%와 더 잘 조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아이들이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그게 자기의 생각에만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에도 자극을 준다는 걸 알아야 한다. 아이에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어보라.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어떤 게임을 할 때 아이가 불안해하는가? 무서워하는가? 즐거워하는가?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어보라. 그 과목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만 물을 게 아니라 그 과목을 공부할 때 어떤 느낌인지를 물어보라. 쉬는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 있을 때 혹은 친구의 생일 파티 같은 데 가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 어떤 느낌인지 물어보라. 불안해하는가?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뭔가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가? 당신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아는 것은 아이의 그 80%에 연결되는 좋은 방법이며 아이 역시 자신의 80%에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출발점이다. 만일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임을 알고 자신의 전체 자아와 연결되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폭력을 가하는 아이들도 그런 행동이 자신들의 그 빙산의 일각에서 나왔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괴롭힘은 가해자 자신의 약함에서 비롯된다. 그 가해자는 폭력적인 자신의 일면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지만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위대하다는 느낌을 맛보려고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해자들의 폭력 행위 기저에 있는 것이다. 빙산 전체와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은 통합됨과 온전함을 경험한다. 지금까지 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한 발 뒤로 물러나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한다. 오, 세상에, 이제 알겠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 실은 자아라는 것조차 없으니까. 육체적 자아라는 건 없어. 나는 전체를 사랑하는데 집중하고 싶어. 이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당신은 자신이 영원한 자아의 일부, 즉, 온 우주에 연결된 빙산 전체임을 이제 이해한다. 거기에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나의 경우에는 예컨대 조용하게 앉아 명상할 때, 자연 속을 거닐 때, 샤워를 할 때 더 큰 자아에 연결되며 거기에서 답을 얻는다. 당신이 더 높은 자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당신의 삶이 원래 펼쳐져야 하는 대로 펼쳐지는 순간이다. 바로 그때 당신은 정말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이곳에서 하고자 한 바로 그 일을 한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거나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맞추는 삶이 아니다. 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이 삶을 실천에 옮기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 무엇을 준대도 이제껏 내 삶이 펼쳐진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2011년 웨인 다이어 박사를 만난 이후로 펼쳐진 모든 일들 말이다.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며 아주 많은 이들을 만났고 내 이야기를 열렬한 청중들에게 들려줄 기회를 얻었으며 그들이 자신의 질병을 다르게 바라보며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강연자나 교사, 나아가 당신 같은 멋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다. 나와 같은 엠패스들과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내가 지금 믿는 것을 믿지 않았거나 내가 지금껏 하고 있듯이 내 가슴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이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만일 당신이 가슴의 소리를 따르고 당신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되도록 두려움 없이 스스로를 허용한다면 당신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 네, 여기까지. 아니타 모르자니의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세요. 책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약간 낫지 않은 상태라 목소리가 조금 코가 막힌 코맹맹이 소리가 났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